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평등과 창의성의 교육방안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중심적인 논제를 먼저 이렇게 알파벳 감마 추려낸 뒤 이것이 각각의 제시문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서술을 하라 천자를 요구하고 있고, 숭실대 문제의 경우 제시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제시문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이것이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이렇게 된다면 그 순서를 유기적으로 뒤바꾸는 그런 답안을 전개하시는 것이 오히려 대학 측에서 높은 평가를 한다 이렇게 채점평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숭실대 측에서는 대학 측의 예시 답안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 답안은 당연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 그런 답안지를 선보이고 있고, 학원 측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이 쓰기에 좀 더 익숙한 그런 제시문별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답안을 작성을 했고, 다만 제시문의 순서만 뒤바꾸어서 역시 전체적으로 논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제시문이 어떻게 이것이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기계적인 단락 구분을 해서 학생 시각에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와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살베르그의 교육관을 파악하고 가나다를 활용해서 보충하라 따라서 교육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나다와 어떻게 키워드가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과 보기 내용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따로 놀게 되면 안 될 것이고, 보기에서 살베르그의 교육관은 더 나은 평등한 삶이라는 이러한 대전제를 토대로 해서 서열화를 피하고 개개인의 자질과 목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채워주는 실질적인 이러한 평등의 교육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적게 가르치고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세 번째, 교육자는 동기를 부여하는 조력자에 국한된다. 이러한 식의 교육관을 먼저 도출하고 난 뒤 이것이 어떻게 각각의 제시문들과 연결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제시문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같은 키워드와 나머지 제시문의 연결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일단 순서를 볼 때 제시문 나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에서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기는 말하고 걷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수립하고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학습과 실천이 통합되어 실행된다. 따라서 평가나 결과 중심의 교육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자발성은 어떻게 창의성과 연결되느냐, 이제 이 과정에서 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창의적 사고를 발현하는 잠정적 진리의 해결 과정에서 잠정적인 진리는 시간을 둔 숙고를 통해서 해결되는 만큼 이러한 능동성의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 이미 검증된 진리를 수없이 주입하고 그 양을 평가하는 주격 교육과는 상반되게 느리지만 천천히 스스로 걸어가는 학습법이 창의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가를 활용하시고 난 뒤 역시 제시문 다는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친다는 방식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이 살아온 고유한 전통 및 환경 등 관계의 그물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다의 의미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리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대학 답안지는 상당히 유기적인 통합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익숙한 그러한 형태는 바로 보기 그리고 각 제시문별로 적용하는 그런 서술이 될 것 같아서 기계적인 원고지 분량 분배를 했고, 그리고 순서만 나,
가, 다 이런 식으로 적용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보기에 서술된 살베르그 교육과는 더 나은 평등한 삶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 이때 평등교육은 학생들 간의 서열화를 피하고 개개인의 자질과 목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채워주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평가 중심의 교육이 지향되는 만큼 적게 가르치고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점으로 교육 방법론이 집약된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은 나의 논지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나의 사기는 말하고 걷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세운다.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 읽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학습과 실천이 통합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평가나 결과 중심의 교육과는 상반된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지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의 평가를 통한 학생의 서열화는 무의미해진다. 살베르가 강조한 창의적 사고는 가에서 지적한 잠정적 진리 해결 과정에서 실현된다. 잠정적 진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듭되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능동성이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진리를 주입하고 그 양을 평가하는 추격교육과는 달리 느리지만 스스로 걸어가는 학습의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기능적, 도식적, 문제해결 능력이 아닌 주체적인 해법을 체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의 목표와 방법론이 달라지면서 교육자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된다. 무조건 많이 가르친다는 방식을 벗어나 다의지적처럼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된다. 교육은 학생이 살아온 고유한 전통 및 환경과 분리시켜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회성 언어로 키워내는 기능적 과정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자는 조력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학생이 지닌 관계의 의무를 존중하며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 천자불량의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칩니다.